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춥네요. 날씨가 아침에는 영하 3도로 시작했는데 낮인데도 거의 0도를 간신히 넘는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완연히 겨울이 왔어요. 가을의 향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레블 500을 타고 있는데, 원래 제가 V스트롬 1050 타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왜 YF 레블 500을 훔쳐서 탔느냐, 좋은 목적으로 훔쳐서 탔습니다. 레블 500의 양쪽 핸들에 대구 공도를 한번 다르려고 며칠 전에 주문한 게 오늘 부품이 와서 제가 자주 들리는 내덕동에 있는 모토 홀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거 타다가 이거 윈드실드 없는 거 타니까 장난 아니네요. 엄청 춥기도 춥고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니까 힘드네요. 겨울에는 이거 타고 와이프한테 어디 가자고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 가자 그러면 다 제 욕심인 거죠. 이 레블 500에 대구 공도를 설치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검색해본 결과 한 분 딱 찾았는데, 그분은 안에 탭을 내서 공도를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공도를 끼웠더라고요. 탭을 냈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조그마한 이제 구멍에다가 나사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되어 있는 대구 공도를 끼우는 건데, 이 레블 500이 레블 1100하고 또 다른 혼다에 있는 바이크들하고 구조가 살짝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구 공도를 설치할 때 이 핸들을 살짝 한 1mm나 이 정도 커팅해서 그 안에 앙카식으로 되어 있는 대구 공돌, 그거를 설치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는 글쎄요, 딱 한 분밖에 못 봐가지고 탭을 내서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대구 공돌을 박은 그 분만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외국에서는 대구 공돌을 사용하지 않나봐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대구 공돌을 왜 설치하려고 했냐면, 이게 2기통이잖아요. 그래서 잔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키가 188입니다. 그래서 팔도 길고, 핸들을 잡았을 때 이게 예전에 스쿠터 때부터 해서 이 옆에 뭐가 이렇게 그 무게추 같은 게, 대구 공돌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무게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핸들을 잡으면 이게 좀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참 좋은데, 제 거 타다가 아니면 스쿠터를 타다가도 이거를 타면 핸들이 폭이 좀 좁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잔 진동도 잡아준다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핸들 폭도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그래서 대구 공돌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오늘 센터 사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수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 자, 이 레블 500 대구 공돌 설치하는 방법, 이 핸들 안에 정품으로 되어 있는 무게추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텅 비어 있는 파이프로만 되어 있는지 한번 방문해서 한번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이 핸들 구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거 타다가 이거 타니까 자전거 타는 것 같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추워. 확실히 이 500cc 가지고는 시내에서 모자람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출력이 남죠. 사실은 350cc만 돼도 장거리도 사실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또 기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레블 500 참 좋은 기종이에요. 신체 사이즈만 맞다면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자들이 타기도 좋고. 근데 저처럼 키가 큰 남성들에게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 출퇴근이나 데일리 바이크로는 괜찮은데 장거리 투어용으로는 분명히 기변병 옵니다. 얼른 용돈 모아서 우리 와이프 레블 500에다가 블랙박스도 달아줘야 되는데, 스키 차서 안 보여. 여기에는 블랙박스 대신에 짜프로라 그러죠. SJ4000 이 액션캠을 달아놨는데 가성비가 끝내주거든요. 중국으로 잘 알아보면 35,000원, 4만원대에 살 수가 있는데, 이 바이크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이제 전기가 공급될 때 진짜 블랙박스, 자동차용 블랙박스 마냥 이게 녹화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좋거든요.
화질은 제가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액션 캠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가까이 있는 자동차는 차량 번호가 인식이 될 만큼 뭐 딱 그 정도? 간신히 차량 번호 인식될 정도? 근데 블랙박스라는 게 자동차 번호판이 뚜렷이 녹화가 되면 좋죠, 좋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고 날 때 그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 여기 영상을 보는 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뺑소니가 아닌 이유서야 상대 운전자는 바로 뭐 앞에서 같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교통사고 당시에 그 상황을 목격자가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건데, 이 SJ4000 이 짜프로가 딱 그거 할 수 있을 용도의 가장 가성비 좋은 액션캠이 아닐까. 이게 야외 주차를 할 때도 진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아니고서는 이거 뭐 딱히 분리를 하지 않아요. 훔쳐가면은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또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블랙박스 제대로 된 거 한번 달아주고 여기에 우리 와이프 셀프캠 하나 달아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SJ4000 이게 제 스쿠터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 레벨 500에다가 제가 이 정품 비슷하게 생긴 이 충전 포트를 달아놨는데 되게 웃겨요. 저녁 7시만 되면 얘가 블랙박스 전원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무한 반복을 해요. 근데 저녁 7시에만 그래요. 거짓말같이. 와이프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전기가 끊기면 끊겼지 저녁 7시에 알람 맞추는 거 마냥 껐다 켜지냐고. 근데 제 스쿠터에 달려있던 SJ4000 이 카메라를, 그런 증세가 없는 그 카메라를 레벨 이 SJ4000하고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진짜 저녁 7시만 되면 얘가 껐다 켜져요. 되게 웃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 전원장치 전원이 불안정하냐? 아니 그러면은 낮에도 껐다 켜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알람 맞추는 거 마냥. 외출하셨나? 안녕하세요. 정품 핸들 그립 끝 마감이 캡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그립 끝 부분에 있는 고무를 칼로 도려냅니다. 고무 그립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스로틀 끝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스로틀과 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끝부분을 1mm 정도 두께로 얇게 벗겨내듯이 커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스로틀 끝부분을 커팅하지 않고 그냥 탭을 내서 대구 공도를 고정해버리면 스로틀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스로틀 끝부분 전체를 1mm 두께로 커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커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핸들 길이가 크게 변하는 게 아니고 고무 그립과 스로틀 플라스틱 끝부분 1mm만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얘가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쑤셔봐야지 알 것 같아. 뭐 있긴 있네요. 뭐 있는데? 탭 내면 될 것 같은데? 탭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mm 탭을 내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탭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앙카용으로 산 거 저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잠깐만요. 잠시 뒤에는 내부에 어떤 모양의 무게추가 있을지 몰라서 1mm 두께로 스로틀 끝부분을 먼저 커팅하고 센터를 잡은 후에 구멍을 뚫는 영상이 나오는데, 커팅하기 전에 가운데 뚫려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먼저 드릴로 센터를 표시하고 1mm 두께로 커팅을 하면 더 쉽고 정확하게 센터를 잡고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랩을 참백하고 다르죠. 지금 스로틀 끝부분 플라스틱 부분만 커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핸들바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라인더로 스로틀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생략이 되었지만 끝을 커팅하고 나면 오른쪽 핸들은 영상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얇게 했잖아. 핸들 파이프 안에 뺄 수 없는 무게추가 박혀 있고 핸들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로틀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고무 그립 구조입니다. 레벨 500은 다른 바이크들처럼 핸들이 그냥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로 되어 있거나 정품 심볼을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뺄 수 없는 무게추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나사산을 만들어야만 쓸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오른쪽 핸들은 먼저 구멍을 냈고 지금은 왼쪽 핸들에 탭을 내기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센터를 맞춰서 구멍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형 틀을 대고 가운데에 드릴로 표시를 해줍니다. 정확히 가운데에 뚫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판 드릴 나사로 먼저 홈을 만들어 주시네요. 홈에 맞춰 3mm 드릴로 구멍을 뚫어 길을 내는데 관통을 시켜보니 핸들에 박혀있는 무게추의 깊이가 대략 20mm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차로 구멍을 내고 난 후에 5mm 드릴로 구멍을 넓혀줍니다. 배구 공돌에 사용되는 볼트가 6mm이기 때문에 나사산을 만들려면 그보다 작은 5mm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찰을 줄이고 나사산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름을 좀 칠하고 본격적으로 나사산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나사 구멍에 대구 공돌을 설치하면 되는데 와샤를 공돌과 핸들 사이에 적당량을 끼워가며 약간의 유격을 만들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우측 핸들은 드릴 작업을 하면서 쇳가루가 핸들 파이프와 스로틀 사이에 끼게 되는데 스로틀이 감겼다가 풀리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핸들 스위치 뭉치를 풀고 에어건으로 불어서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요 와샤로 깊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간섭 안 되게 항상 그 이제 요거 리턴 확인하고 그 지금 조여서 만약에 안 움직이면 스로틀이 리턴이 잘 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공돌을 끼우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야. 지금 대구 공돌 설치하고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 첫 주행인데요. 확실히 잔진동을 잡아주는 느낌이 나긴 나요. 그 비유를 하자면 이 핸들이 일기통 특유의 그 간질간질한 그 잔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치한 이 그 대구 공돌이 사이즈가 제일 크고 무거운 거를 설치했어요. 40, 50짜리 제일 길고 제일 두껍고 옵션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달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핸들을 누군가 위에서 아래로 쫙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잔진동은 확실히 좀 줄었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죠. 외나무 다리 건널 때 긴 나무 막대기를 양쪽에 들고 이제 수평을 잡으면서 건널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좌우 밸런스가 좀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손이 크다 보니까 옆에 핸들바 바깥으로 손이 조금 삐져나올 수가 있는데 넉넉하게 손을 받쳐주니까 또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코너를 도를 때도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우리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와이프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넉넉하잖아요. 지금 설치 전에는 이렇게 딱 한 손밖에 안 되는데 넓으니까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고 좀 더 팔을 벌려서 탈 수 있기 때문에 핸들바를 교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바이크도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대구공돌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설치 협력점들이 전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청주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레벨 500 타시는 분들 뭐 청주 근처에 계시면 여기 모토 올리고 오셔가지고 대구공돌 설치하시면 사장님이 다른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잘 설치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 대구공돌 설치하는 오늘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만약에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 와이프가 타고 있는 레벨 500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V스트롬 1050D 이 기종에 대해서 유익한 영상이 있으면 제가 또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바이크 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그리고 또 저희가 와이프랑 여행하면서 재미있게 또 즐기고 봤던 얘기들 계속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